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희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말 못할 고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우선순위로 꼽을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40% 정도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새는 요실금인데요. 일상 속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요실금. 이 요실금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어제는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각종 SNS에 첫눈 인증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첫눈이 오는 날 서울에서 교통사고율이 평소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6일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오는 날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눈이 오면 조금 즐거워서 들뜨기 마련인데요. 다시 한번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영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영하 3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며 영하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 살펴보면 전국 많은 지역이 매우 높음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방 매우 높음 지수 보이고 있고요. 강원 영서와 일부 호남 지방은 높음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머리나 몸은 완전히 말리시는 게 좋겠고요. 마스크와 목도리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중서부는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와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는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8도, 강릉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잠시 영상권으로 반짝 회복하겠는데요. 이번 주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 뒤로는 또 찬 공기가 밀려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방도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빨래 지수는 90으로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세차는 차 내부 정도만 정돈하시는 게 좋겠고요. 불조심 지수 90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죠. 화재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방 지수 70으로 곳곳에 난방이 필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외일정으로 한동안 국내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어제 국내 일정에 나섰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닷새 만에 공식 일정인데 그 장소가 좀 특별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순방 이후 첫 번째 외부 공식 행사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랑의 열매 이 행사 자리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어제였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사랑의 열매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허동소 회장도 있었었고 또한 홍보대사가 최시라, 박송씨라고 합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의 열매 행사는 결국 이제 기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봉투를 꺼내서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써 있는 그 봉투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기부를 모금함에 쾌척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낸 삽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 개인의 돈으로 냈고 액수는 그러나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호 올해 받는 1호 사랑의 열매 이제 배지를 단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이제 네.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겠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1월 31일까지 사랑의 열매 이제 모금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올해의 목표는 3,994억 원입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네. 또 최근에 이영학 사건도 있어서 네네네. 약간은 걱정도 됐지만은 개인적인 바람은 한 4천억 원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네. 저 사랑의 열매 배지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근데 올해 사랑의 열매 1호를 착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임종석 실장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 다니까 요즘은 네. 갔다가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부랴부랴 거기 참석자들이 차고 있었던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다 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처음 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임종석 실장이 어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뺐다가 네. 다시 행정관이 다시, 달아주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최시라 씨의 사랑의 열매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화면 속에서 잘 안 나오는데 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왠가 봤더니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십몇 년 전부터 이제 크리스탈로 된 아. 이제 사랑의 아. 열매 배지를 달고 있었다라고 좀 해요. 특별한 배지를 그 전달했군요. 임종석 실장이 또 최시라 씨가 달아서 이게 달라 보였나 뭐 네, 이랬다라는 네. 또 이제 웃음으로 분위기를 또 잡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랑의 열매 모금. 네. 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니까 아까 목표가 3,994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목표 금액보다 2%가 많은 그런 목표 금액이네요. 아까 그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이영학 사건 때문에 좀 주춤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네. 아무쪼록 우리의 그 온정의 손길은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 80대 노부부가 나란히 사망 실종되는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노부부의 친딸 그리고 한 종교단체의 교주가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이 뭐 사망 원인이라든가 이 과정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이제 가평 쪽 북한강에서 80대 이제 노인의 어르신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서부터 본격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체가 떠올랐으니까 일단은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딸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아버지 사망했다라고 해도 이제 딸의 반응이 별로. 예, 이제 시큰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서부터 뭔가 단서를 잡고 파악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80대 남성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함께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부인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70대 후반인데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모두 노부부가 실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딸이 너무나 담담해서 경찰이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한 결과 이제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나오는 쪽에 CCTV를 확인하니까 네. 이제 봉고 차량에 네네. 이 딸과 노부부가 타는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포착이 됐는데 네. 바로 그 자리에 충격적인 게 60대 여성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바로 종교단체의 교주인 D 씨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망 직전에 저 넷이 함께 갔으니까 왜 이 노부부가 특히 남성은 죽었는지는 네, 네. 모르겠지만 네. 이 두 딸과 그 교주라고 교주. 불렸던 60대 여성은 유기 혐의는 분명히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명의 여인은 이제 바로 유기 혐의로 구속을 처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함께 나갔던 그 어머니 네. 모친의 시신은 지금 행방불명 실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가 뭐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도 그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몇몇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사건도 종교 단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구속된 이 노부부 딸은 이제 이들 부부가 뭐 자기들은 모른다. 두 분이 손잡고 놀러 가겠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바람 쐬러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데려다 준 것뿐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실은 경찰은 그 60대의 그 교주 D 여성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지금 종교라는 게 거룩한 물이라는 하나의 분파로 돼 있고요. 네. 그 종교 63세 그 임모 씨라는 여성이 지금 교주를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단체가 숙식형 종교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께 모여서 네네. 생활을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뭐 교리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현재 기독교 교단 측에서는 저 거룩한 물이라는 저 종교의 분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이단이라고. 분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좀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들 부부의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래요? 좀 설명을 하면 이 예. 가족이 미국에서 살다가 네. 돌아오게 됐는데 노부부가 있고요. 네. 그 딸, 딸이 40대 있고. 여성의 딸이 예. 있고 네. 동생이 한 명이 더 있는데 네. 이 동생이 이제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적장애인인데 과연 이 동생은 또 지금 어디 갔는지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요. 근데 딸과 또 뭐 여기에 그 거룩한 무리들 종교 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함구를 하고 있어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한 수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어머니를 일단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무 배추가 많이 팔릴 시기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잘 익은 배추와 무를 갈아엎고 있다고요? 네. 뭐이 소식 들으면 우리 주부님들은 아니 금추인데 그러니까요. 배추가 네. 이거를 왜 갈아엎을까 하는데요. 지금 가격이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농민들의 이제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추수철이 됐는데요. 우리가 배추를 그냥 추수할 수 없잖아요. 네. 인건비 들여서 경작 이거 꺼내야 되고 예, 이걸 다시 예. 운송비를 통해서 팔아야 되고 하는데 그 인건비라든가 운송비까지 더하면 실은 뭐 배추값이 지금 가격으로는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배추 농사를 다 갈아엎고 그냥 막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경작이 굉장히 잘 됐고 여기에 또 가격이 오르니까 너나 나나 또 배추 농사를 하면서 재배 네.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나 급락을 한 거죠? 작년 이맘때 되면 10kg이 이게 10,000원대였어요. 오. 9,000원, 10,000원인데 예, 예. 지금은 완전히 반토막이 나서 4,500원, 거의 4,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이렇게 가격이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뭐 몇 개월까지만 해도 이 김장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배추값이 너무 네, 비싸서.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좀 이 김치도 많이 먹고 네. 풍성풍성하게 또 김장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국도 좀 개입을 해서 이번에 저 배추 농사에 대해서 피해본 농가에 대한 이제 손해보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이제 그 가격이 오를 때 재배 면적이 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또 가격이 폭락해요. 네. 그럼 다시 또 줄어요. 그럼 또 그러다가 혼란이 또 내년에는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십 년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면 예. 좀 가격이 올랐을 때 막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서 이렇게 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아쉬움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매번 어떻게 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매번 같은 뉴스가 예. 나오죠. 네. 좀 대책이 안타깝네요. 마련돼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날이 춥다 보니까 휴대용 손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 휴대용 손난로 때문에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면서요? 네, 저도 좀 어떤 관심 있게 사고죠? 보는 게요.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휴대용 손난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요즘에 휴대용 손난로를 보면은 이제 건전지 배터리가 우리가 쓰는 그런 배터리 아니라 충전식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컴퓨터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네.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이제 어린이가 이제 해당 저 손난로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저게 이제 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바닥에 던졌는데 저 손난로가 전소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문제는 바로 저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예. 리튬 이온, 뭐 리튬 배터리를 네, 네, 네.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쓰고 있는데 저게 이제 중국산 허가받지 않은 이제 불법 배터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 화재가 난 배터리가 아직도 다양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어서 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네. 위험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저 손난로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여름에는 선풍기가 또 맞아요. 문제였지 휴대용 않습니까? 선풍기 맞아요. 많이들 같은 쓰죠. 메커니즘입니다. 예. 이제 네. 그 올 여름에는 휴대용 선풍기라고 해서 다들 뭐 구입을 하셨을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는 저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을 해서 학생 2명이 1도 화상을 입는 실제 다치는 사고까지 났었거든요. 그때도 저게 왜 폭발했느냐? 저기에 끼우는 저 배터리가
이제 리튬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죠. 충전식 배터리였었는데 그게 또 중국산 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저런 손난로나 손 선풍기 같은 거를 확인할 때 배터리 부분에서 크게 3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KC 마크가 붙었는지, 그다음에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가 있는지, 또 하나 리튬 전지 안정 인증 번호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리튬 전지라는 거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 겨울에 호주머니에서 그냥 불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꼭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특히 저 3가지 중에 리튬 전지 안전 인증 번호는 꼭 확인해야겠네요. 왜냐면은 선풍기도 그렇고 손난로도 그렇고 이 전지 때문에 요즘 다 충전식이죠. 충전식 전지 때문에 지금 화재가 난 걸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안전에 주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오늘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노사관계, 노동정책, 고용정책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렵기만 한데요. 최근에는 이런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웹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비정규직 차별 대우, 계약 해지를 앞둔 고용 불안, 일단 정규직 전환 좌절까지 이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꽉 막힌 급성 체제입니다. 노동 문제 고민을 해결해주는 희망소생사와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담은 희망소생사 고용씨는 비정규직 차별부터 감정노동, 중년 재취업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들 역시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대로 시급을 못 받고 그냥 그만두게 됐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연습생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불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채널A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든 이번 웹드라마는 지난해 나는 취준생이다에 이어 제작됐습니다.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자체가 웹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소재로 타겟으로 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희망소생사 고용씨는 오늘 저녁 채널A를 통해 첫 방송되고 네이버 TV 등에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구가인입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이번에는요. 건강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겠죠. 자,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40%가 이 질병을 앓고 있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올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암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것. 기억나십니까? 뭐죠? 네, 일단 10명 중 4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고 또 심각한 질병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년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 일상생활에 불편한 뿐 아니라 방치하면 큰 병까지 생긴다고 하는데요. 생길수록 커지는 병,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잘 정했네요. 쉬쉬하다 큰 병 되는 요실금. 그러네요. 쉬쉬하다. 이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요실금이에요?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참 이게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굿모닝을 함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진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관련된 질병들이 참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남성들도 물론 있겠지만 중년 여성의 40%라고 하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요실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멀리 여행도 못 가시고 또 요실금 전용 속옷이 없으면
외출을 꺼리는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또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지는 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심각하게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성에게만은 아니죠. 네, 중년 여성이 한 40% 정도 나타나고 예, 예. 10대에서도 한 10에서 15% 나타나고요. 없네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우리가 노령화 때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예. 노인이 되게 되면 남자 여성 비율이 똑같아집니다. 남자도 있어요. 예, 남자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대단 씨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게 뭐냐? 엄지. 바로 이게 커지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되면 많아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뇌졸중이나 이제 우리가 심장병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맞아요. 급한 질환이잖아. 네. 근데 이제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니까 방치하게 되거든요. 네. 또 창피하니까 예. 문제가 뭐가 되냐? 방치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심부전증이라든지 네. 또 하나는 암의 전조 증상인데 어우.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네. 아니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예. 무심코 유대산 씨가 하는 저도 행동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요실금 같은 네.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마음의 맞아요, 상처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질환 자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도 같이 좀 병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예. 자꾸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예.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은 알았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반드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안 좋다든지 어디가 안 좋으면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 오늘은 술을 못해. 뭐 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맞아요. 나 요실금이야. 이 얘기는 네, 고백하기가 야 쉽지 쉽지가 않죠. 않은 증상. 그래,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소변을 잘 못 참는 게 이제 요실금이다. 예. 이렇게 자꾸 새 나오는 게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10대도 나타나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소변이 마려면 잘 못 참고 나이 젊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지금 순간 저도 사실을 하길래 고백하는 아니 거야. 그건 아니라 저 약간 그래서 소변이 마려면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몸을 항상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소변이. 네, 저도 모르게. 그렇고 그렇게 움직여요? 네, 약간 소변 마려면 이렇게 움직이게 움직이면 새지 않아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안절부절 못하는 안절부절 못해요. 네, 약간 요실금은 뭐냐면 네. 문제가 요 실금이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요 실금, 금이 뭐냐? 금한다는 거거든. 금한 걸 갖다가 실한다.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소변이 나온 걸 갖다가 바로 요 실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나오는 모든 경우가 그건 요실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왜 생기는지 아까 이제 노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왜 생기는지 노화만 원인인지. 예, 이게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는 한의학으로 이제 소변 불금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금해지질 않는다,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 원인이 신허허한, 그러니까 신이 좀 허하고 노화, 네. 또 약해지고 그다음에 한 차각빛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도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하게 해주고 좀 늘어진 근육들도 좀 수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차가운 신장을 좀 따뜻할 수 있게 해주는 약재를 많이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근육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노화 얘기했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지방도나 배가 나오는데 네네. 바로 우리가 골반 정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도 괄약근하고 붙어있는 그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생기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쉽게 해서 네, 이게 진짜. 갖고 왔는데 물을 왜 가져왔나 했더니 예. 정상과 요실금을 설명하는 준비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신하고 출산 때문에 네. 애기 낳다 보면 그 이제 내부에 있는 근육이 또 늘어지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하고 차이는 뭐냐? 얘는 이제 요실금이에요. 네. 요실금을 이렇게 하면은 오줌이 잘 안 나오면서 아이고 열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똘똘 예. 떨어지는 거예요. 찔끔찔끔. 시원하게 안 나와요. 열었는데도. 찔끔찔끔. 예. 그러니까 요실금이라는 게 우리가 세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는 잘 거. 안 나오는 게 원인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거 이제 정상인 같은 찝찝하게, 경우에는 찝찝하겠다. 예. 오. 콸콸콸. 아. 이렇게 잘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딱 닫혀야 돼요. 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얘는 쭉 나오다가 아, 시원하게 나오고 닫으면 어떻게 딱 닫으면 딱 끊겨야 예, 되는데. 예.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도 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묻잖아요. 지금도 새고 있어요. 네, 손으로. 속옷에서 네. 묻고. 바로 이게 요 실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클립을 잘못 쓴 거네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다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러니까. 얘가 골반 저근이에요. 그러니까. 요 골반 저근하고 요도 괄약근이 튼튼하면은 얘가 꽉 닿는데 못 닿으니까 약해지니까 어떻게? 계속 찔끔찔끔찔끔 새는 거예요.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못 막으니까. 예. 그렇구나. 어쨌거나 여성에게 가장 좀 큰 원인은 이제 임신과 출산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남성의 요실금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뭔지 또 저희가 젊은 사람들도 좀 이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 남성은 아까 대단식에 딱 보여준 거 바로 요건데 우리가 뭐냐면은 남성은 그 전립선이라고 있어요. 전립선은 정상에 원래 호두알만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절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살이 찌거나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부터 빨리 커져요. 그래서 문제 뭐냐? 우리가 요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전립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네. 둘러싸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 요 요도를 갖다가 전립선이 이렇게 압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변 나가는 길이 작아지는 거예요. 막히니까 제가 커지니까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변을 보려고 힘을 막 세게 주게 되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멍이 넓을 땐 괜찮은데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안 나오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요실금이 남성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여성에게만 있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서로 잘해야지.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을 좀 더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요실금의 남녀 성별로 생기는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요실금이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아이고. 영영 신장을 못 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에 들어간지 소변이 시원하게 못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찌금찌금 나오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소변이 꽉 차가면서 남아 있으면서 얘가 점점 방광을 갖다 압박하게 돼요. 문제가 뭐가 되냐? 압박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방광 근육이 점점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요. 버텨야 되니까. 네, 두꺼워지면서 뭐가 하냐? 얘가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소변이 점점 차이잖아요. 얘가 시원하게 못 나가니까 거꾸로 얼려 올라가느냐?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고, 넘치는군요. 네, 넘쳐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염증도 생기는 데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장이 있거든요. 신장에 신수종이라고 그래서 신장에 물이 차게 돼요. 물이 차다 보면 걔가 신장이 망가져서 바로 신부전이 오기 때문에 신장을 영영 못 쓰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순간에 왜 저를 잡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나 지금. 대비를 하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신부전증 이런 거 오면 나중에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막. 신부전이 되니까 투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야 근데 이게 뭐 소변이 새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진짜 쉽지 않는 그런 증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네네. 무섭네요. 자, 진짜.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부부관계 적이에요?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실금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면은 속옷이 계속 좀 젖어 있겠죠. 그리고 좀 냄새도 좀 심하게 나게 되고 또 아무래도 피부도 좀 짓눌리게 되고 약간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렴이나 아니면 방광염 이런 염증이 또 생기다 보니까 또 안쪽에서 냄새도 좀 굉장히 심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갖게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 남성들은 이게 자신감이 집안에서부터 자신감이 있어야지 밖에서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안팎으로 이거 다 자신감을 잃으면 정말 힘들겠는데. 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네요. 뭐 자꾸만. 여보 오해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실금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걱정스럽네요, 진짜. 안 등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이게 또 심각해요.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궁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방광 있는 데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고 그래서 자궁에 혹이 크게 생기게 되면 얘가 방광을 눌러가지고 소변을 잘 못 보는 배뇨장애가 올 수가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전립선 얘기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이라든지 방광암이 있으면은 바로 배뇨장애가 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계 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무서운 건 또 뭐냐? 척추암이 있게 되면 신경을 갖다가 잘못돼가지고서 바로 요실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이면은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한번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도 의심해 봐라.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요실금을 숨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알아서 자녀 입장에서 그렇죠, 좀 자녀 입장에서 네, 부모님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크해보거나 지켜봤을 때 요실금이지 않을까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선 속옷을 이제 원래 이제 여성분들은 속옷을 본인이 이제 빠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심해진다거나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진다거나 속옷에서 냄새가 계속 조금 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막 바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밝은 색깔을 안 입으려고 하시거나 어두운 색깔. 예, 그다음에 뭐 침대 매트에 자꾸 좀 이물질이 좀 묻어 있다거나 그다음 장거리 여행을 자꾸 꺼리시는 경우 이럴 때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는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심이네요, 관심.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요실금이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똑같은 요실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해서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복합성, 절박성, 그다음에 복합하고 절박하고 합해 있는 혼합성. 복합, 절박, 혼합성.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 5가지인데요. 먼저 기침, 재채기와 동시에 소변이 찔끔 이럴 경우에는 맞아. 어떤 이런 경우 요실금에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풀려가지고. 네, 경험 있으세요? 아니. 저는 기침하다가 얘기했지. 방귀 낀 적은 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변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험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보갑성이. 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보갑성. 예, 바로 이제 복합성 요실금인데요. 요실금 중에 한 80% 정도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골반 저근이나 아니면 요고 괄약근 같은 이 근육들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좀 약해지고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배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방광에서 눌려가지고 오줌이 이제 소변이 찔끔찔끔씩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침이나 재채기 아니면 갑자기 무거운 거를 숙여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배 압력이 왔을 때 요실금이 나타나는 경우를 복합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애치할 때 이게 사실은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애치 이렇게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복합성이네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마려운 소변.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주르륵. 그러니까 갑자기 마려워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제 실례를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한번 있을 수 있죠. 한번. 요게 왠지 절박성 같아요. 절박한데요? 예, 한번 볼까요, 뭔지? 제 마음이 절박해요. 그러세요? 맞네. 사실 요런 경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닌가. 심리의 문제.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밖에 외출했다가 집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진 않고요. 근데 집 근처에 얘기하면 모두가 다 범이 되는 거야. 제가 집 근처에 가는데 점점 그러니까 분명히 참을 수 있었는데 집 근처만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급해지고. 정말 이제 문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는 순간부터 너무 급해. 그래서 막 이렇게 절박. 막 이렇게 막 다리를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 막 이러고. 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 왜냐면 좀 안심이 되니까 이제 직접하니까. 근데 이거는 요실. 유대인 씨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가기 전에 싸진 않으셨잖아. 집에 가서 싸셨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절박성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옷을 내리다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참지가 못하게 되는 거가 신경이 이게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게 조절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광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수축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절로 확 해보니까 오줌이 저절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박성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많냐? 신경계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계.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 질환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반대로 또 뭐가 있냐. 소변이 꽉 차가지고서 저절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범람하는 거. 그러니까 범람성, 인육성 요실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 이게 넘쳐가지고 바깥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냥 새는 거죠, 그냥. 새는 거. 새는 거. 여기가 찼는데 저절로 새는 건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 때까지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신경계 질환이 있는 걸 못 느껴요. 그러네. 신경이 이게 전달해줘야 되는. 전달해주는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바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복합성은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서 느끼는 약간 물리적인
현상이고. 네. 그다음에 절박성은 절박성. 신경계와 연관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 자, 그다음은 그렇다면은 이제 복합성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소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바지 입으려는데 순간 소량의 소변이 쪼르르. 그러니까 잔변인 거예요, 이게. 그죠? 잔뇨. 잔변은 대변이고요. 잔뇨. 미안해요. 자, 철박성. 아, 역시 절박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절박성입니다. 오늘 내가 혼을 왜 이렇게 많이 나나. 갑자기 위축이 되네요. 예, 이렇게 소변을 이제 다 보고서는 잔뇨가 좀 남는 게 네. 옷을 딱 입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방광이 좀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 근육이 이제 수축되어 있던 게 갑자기 풀려버리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서 절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변을 이제 보시고서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옷을 바로 입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소변을 다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한 몇 초 정도 조금 더 처리를 좀 예, 더. 그러면 좀 이제 근육이 이완이 돼서 나머지 잔뇨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찬물에 손 담그거나 물을 흐르는 소리에도 쪼르르.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절박성이네.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나도 쪼르륵 따라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노래도 쪼르르 막 이런 노래 듣다 보면 왠지 우리 애들도 쉬 소변 보라고 쉬 소리 내주잖아요. 맞아요. 소변 보는 소리니까.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용어 쓰니까. 정답. 이게 좋아할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방광에 소변이 많이 안 튀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차도 얘가 그냥 소변을 딱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절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까 했지만 그 뇌질환이라든지 뇌손상 있는 경우,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굉장히 예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오줌 가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비행기 탄다든지 고속버스 탈 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좀 예민해서 그런 겁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예. 경우 있더라고요. 예. 하도 이제 아이가 잘 때 똑같은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 이제 아이가 자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말을 할 때 네. 엄마 그거 부르지 마, 엄마 그거 부르지 마. 이러면 자기가 자기 싫으니까. 똑같이 쉬 소리 하면은 아이가 맞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소변 안 매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네. 반사적으로 소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오나 봐요. 네, 근데 지금 네 가지를 봤는데 절박성이 세 가지가 있고 복합성 하나밖에 없고 절박성이 맞네, 원인이. 그렇죠. 그러네요.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분명히 한번 볼까요? 복합성이겠죠. 느닷없이 소변이 마렵고 웃을 때 주르륵. 예. 웃을 때 이건 네. 하나 하지면 안 나올 거예요. 복합성이 안 연관이 나왔으니까. 복합성이에요? 예. 복합성입니다. 복합성. 복합성이죠? 예, 예. 복합성입니다. 히읗이 이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예, 예. 히읗이 정정하겠습니다. 복합. 예, 이제 복합성과 예. 그다음에 네. 절박성이 둘이 합쳐진 경우인데요. 네. 이렇게 요실금이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의 한 30% 정도는 이런 네. 절박성 요실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요일을 갑자기 이렇게 요일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예. 요실금이 훨씬 더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소변이. 네네네. 예. 아무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런 웃다가 경우는 또 나오고. 예, 복합성이다라고 네네. 저희가 이 세 가지 요실금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요실금에 작아진다. 해당할지 네 한번 보면요. 네. 기침, 재채기, 뜀뛰기 또는 무거운 짐을 들 때 소변이 샌 적이 있다면 복압성 요실금이 되겠고요. 예. 갑자기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 도착 전에 소변이 샌 적이 있는가에 해당이 되면 네. 있다에 해당이 되면 절박성 요실금이고요.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이 되면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자가 제- 테스트. 네, 예. 제가 뭐 아는 주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또 이렇게 요즘 겨울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요실금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이면은 춥기 때문에 열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 소비가 조금 더 많아지게 돼요. 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은 이제 노폐물들이 나오게 됐죠. 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서 땀이 좀 덜 나죠.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과정이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에 쌓이는 소변 양이 많은데 네.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요실금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차가우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근육이 또 수축이 또 잘 그러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요실금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겨울 되면 막 자주 가는데 이거 요실금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그런 건 정상적인 아닙니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이제 요실금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짚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치료하냐는 그렇죠. 겁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복합성 요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방광 근육 운동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절박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 치료, 당뇨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 원인을 알고 나서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신경 자극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걸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면은 웬만큼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리미리. 두 번째 뭐냐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은 뭐 원인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요실금 증상 완화 뭐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하는 뭐 어떤 비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건데 아까 우리가 소변을 갖다 이렇게 막아주는 게 골반 저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골반 저근이 요도 괄약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골반 저근을 갖다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골반 저근. 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죠? 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운동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 조절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하는 건데 바로 미국의 그 케겔 박사라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케겔 운동이요? 예, 알죠? 많이 아시죠? 아. 바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반 저근을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쪽에 놓고 하는. 그거 말고 이제 가만히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공을 아무 데서나. 예. 공을 활용하지 않고. 예.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서 예. 배하고 엉덩이에 허벅지 힘을 뺀 다음에 다른 데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항문하고 회음부라고 있죠. 그 우리가 소변 보는데 사이. 그 사이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기가 지하 1층이에요. 그다음에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서 힘을 주는 거야. 힘을 딱 주는 1층, 2층, 3층까지 힘을 꽉 주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면서 3층에서 2층 가는 거야. 2층, 1층까지 내려가는데 순서대로. 예, 이거 올라가면서 힘을 주고 내려가면서 하는데 지하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끝까지 딱 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지하부터 시작. 1층까지 힘 줬다. 2층에 힘 줬다. 3층에 힘 줬다. 3층에서 2층으로 살살 풀고 2층 풀고 1층 푼 다음에 다시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서 10번씩 해가지고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해가지고 처음에 20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호흡 흡수를 20번 하다가 점점 늘려가지고 하루에 100번, 200번 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하면서 그다음에 한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괄약근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괄약근에서부터 힘이 주어지네 이게. 근데 이게 남모르게 할 수 없을 그거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거기서 원래 굉장히 상문 사이. 집중을 해야 되네요. 이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또 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앉아 있어도 할 수가 있고 지금 TV를 보시면서도 아마 다들 움찔움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요. 자, 이렇게 이승남 원장님께서 알려주셨고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신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네, 손바닥. 손 펴보시면은 여기 엄지랑 그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은 이게 다리예요. 그다음에 중간 두 개가 팔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머리예요. 다리, 팔, 머리.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 것 같아요? 머리랑 팔이랑 연결된 여기 어깨. 여기는 어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방광이에요. 여기가 이제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가 이제 항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옛날에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눌러주라고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많이 눌러주면 이제 정력도 좋아지고 신장 쪽 계통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압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왜 주셨나 했네. 요 밑에 요 가운데 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요 선이랑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면 좀 신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봐보는 게 좋으시고 그냥 눌러주시면 신장이 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도록. 정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부분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누르는데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이 아까 신장이 차가워져서 또 이제 우리가 요실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핫팩을 좀 많이 이제 하시면은 배가 좀 따뜻해지는데 제가 2개를 이제 준비한 이유가 보통 핫팩을 하면 이제 앞쪽 배만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데 뒤쪽도 같이 등 쪽에다가 등 쪽도 같이 이렇게 앞뒤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핫팩을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뒤쪽은 뭐 이제 누워서 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온돌 매트나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요실금에 이제 핫팩할 때 주의할 때 여러분 핫팩한다고 그냥 맨살하게 되면 화상이 있습니다. 이거. 네, 옷을 입고 절대 옷을 입거나 수건 대고 해야 돼요.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과 마사지법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다양한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요실금 엑스파일 이것이 궁금하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남자는 소변을 끊어서 보는 것이 정력에 좋다. 좋죠. 요거는 저도 따라해봤어요. 자기가 소변을 관장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할 때 보고 뭘까요? 끊을 때 끊고 이거 힘이 있다는 건데. 왜냐면 아까 선생님께 그 관략근 조절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1층, 2층, 3층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변을 관장하는 자, 볼 때도 정력남. 네. 하다가 막 두 분은 O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세가 정답은요? 네. 당근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소변을 관장하는 자, 근육이 강한 자, 이 느낌은 좋지만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소변이 역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전립선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전립선 염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 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절대로 하다가 나의 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거나 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좀 있어요. 네, 화장실 가면 이상한 거 따라 그러니까 자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굳이 옆에 사람을 또 참견하게 되고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예.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소변을 참으면 병이 나지 병이 않을까요? 나겠죠, 이거는. 예. 정답은요? 이제 이거는 원래는 X예요. 네. 소변을 참다가 병이 나는 건 아니고 너무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은 소변을 참아야지만 방광이 좀 이렇게 튼튼해지고 넓어지는데 찌끔찌끔 보게 되면 방광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우리가 물을 갖다가 8잔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10잔 먹고도 소변을 갖다가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보면 되는데 너무 자주 보게 해서 10번 이렇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성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안 먹으면서 특히 백화점 근무하면서 5시간, 6시간 동안 참는 거 이거는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으면 병이 되는데 그렇죠. 너무 또 자주 봐도 병이기 때문에 그 좀 자주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참아서 소변을 모아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보는 게 좋고 8번, 10번 보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실금 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렇죠. 물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떨까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답은요? X예요? 다 X여서 요실금은 X 파일이구나. 맞네요. 소변을 갖다 물을 왜냐면 우리가 소변을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소변이 진해져요. 염증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바깥으로 내보내야지만 염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요실금에는 좋다. 우리가 잘 몰랐던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요실금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행동들인지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자. 네, 요실금 이것만은 지키자. 쪼그려 앉거나 다리 꼬지 않기. 그리고 변비를 치료해라. 비타민 D를 섭취하라.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인데 먼저 쪼그려 앉거나 다리 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요실금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저런 자세인데. 그래서 아까 요실금 종류 중에 복압성 요실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부에 약간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제 방광이 눌리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긴다고 했는데 쪼그려 앉으면은 면적이 좁아지니까 방광에 압박이 조금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청소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 이제 쭈그려 앉고 아니면은 뭐 숙이고 있거나 이러면은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높기 때문에 팬티나 속옷 같은 경우도 너무 꽉 조이는 걸 입지 마시고 그다음 좀 널널하게 좀 입고 그다음에 쪼그려 앉지 말고 또 집안 청소하거나 이럴 때도 자세를 좀 꼿꼿하게 좀 핀 상태에서 밀대나 이런 걸로 밀면서 좀 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변비와 비타민 D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요. 변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변이 안 나오니까 한참 안고 힘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D는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 D는 골반하고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해요. 아까 제가 골반 적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피할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커피나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나 뭐 탄산음료나 아니면 매운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동작 같은 것들이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접 보여주시나요? 네, 도움을 같이 보시면 돼요. 설거지 할 때나 우리가 서 있을 때 차 같은 거 기다릴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뒤꿈치를 싹 들고 항문에다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네, 들고 항문에 힘을 딱 줘요. 항문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꿈치 드니까 좀 많이 드셔야죠. 자연스럽게 항문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요, 더 힘을 줘야 돼요. 여기다 힘을 따로. 잠깐만, 예. 만지지 마시고. 힘을 딱 주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5초간 해가지고서 이게 하루에 3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잘하시네. 예. 뒤꿈치 들고 항문 지금 돌기. 굉장히 항문에 집중하고 힘으로. 계신 표정인데요. 진짜 힘이. 진짜 내리고 또 15초 하고 내리고. 또 이렇게 시작. 들고 15초. 입은 다물 가는 게 좋습니다. 입을 왜 벌리지? 모르겠어요. 네, 내리고, 네, 이렇게 하루 3번 하는데 3번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뭐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버스 기다릴 때 하면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누워보세요. 누울까요? 네. 누우면 또 무릎을 구부리고 손바닥을 옆에 붙이고 그다음에 엉치를 끝까지 드는 거예요. 엉치를요? 네, 엉치를 끝까지 쭉 드는데 항문에 힘을 주면서. 이 자세는 우리가 많이 하는 자세.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중요한 게 뭐냐. 허리 근육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항문에 힘을 주면서 이것도 역시 한 15초간 해가지고서 똑같이 하는 거야. 15가지 쉰 다음에 내리세요. 네, 그렇죠. 다시 항문을 쭉 들면서 항문하고 엉덩이에 힘을 딱 주세요. 네. 예. 내리고 역시 이것도 한 20회씩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요? 네, 앉으세요 여기 이제. 자, 세 번째. 네. 어지럽네요. 이거 중앙.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혈압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걸 좀 중앙으로 갈까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앉아서 이번에는 공을 같은 거 말랑말랑한 공을 딱딱한 거는 안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끼우고 바로 이제 TV 볼 때나 그럴 때 바로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개어놓고 항문하고 허벅지 있는 그 근육을 갖다 골반으로 확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죠?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공이 떨어지지 않게. 네, 세게 밀어주세요. 여기를. 그래서 한 20초 정도. 이것도 꽤 힘이 들어요. 꽤 힘들어요. 이거 약간 줄이 트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좋은 게 또 뭐냐면 여기 그 다리 있죠. 다리 같은데 그 근육을 똑바로 해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운동법 이승남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TV 볼 때나 차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산 씨. 네네. 요실금 고쳐졌어요? 예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방이. 안 넘어가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네. 자, 오늘 요실금의 원인 그리고 타파하는 방법, 운동법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송 원장님. 예, 요실금은 이제 한번 이제 내가 요실금이다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요실금이 걸리신 분들 보면은 안쪽 허벅지의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이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쪽 근육들을 전부 다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법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치유비 측에서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시면서 요실금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장님, 요즘에 우리가 겨울철 되고 하니까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과 요실금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방광염이 잘 생기는데 방광염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쉬쉬하면 큰 병 된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요실금에 대한 모든 거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원장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숨겨야 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누구에게 좀 알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바쁘거나 혹은 늘 바쁘거나 겨울은 농한기다라는 공식은 옛 이야기. 요즘 농촌은 계절이 따로 없어. 지금은 6차 산업시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형 농가를 소개합니다. 고고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북 무주군의 청정 산골마을. 겨울만 되면 더 바빠지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아니 도대체 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이 추우면 바빠지신다는 그분들 어디 계신 거죠? 아, 어디 계시지? 산골짜기를 헤매고 헤매던 그때 열심히 무언가를 수확하는 사람들 발견. 여기저기서 쑥쑥 뽑아 올리는 건 바로 무였는데요. 일반 무와는 살짝 다른 모양. 이게 무인 거예요, 어머니? 무는 무인데 호무시라고. 호무시를 아시나요? 모양 자체가 잎도 그렇고 또 몸통, 뿌리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주 지역의 토종무인 호무는 순무보다 크고 맛이 더 강한 무로 혹처럼 튀어나온 모양과 잔뿌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과육이 노란빛을 띠고 있어서 황금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좀 안에가 파인애플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맛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 한번 먹어봐도 괜찮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단단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생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일반 무를 먹었을 때는 좀 더 그 쓴맛이랄까?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얘는 희한하게 그거보다는 살짝 뭔가 고소한 느낌이 나는 그런 무 맛이 나거든요. 이 토종무는 당도도 높기 때문에 단맛이 또 강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 무하고는 많이 다르죠. 두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무 뽑기에 도전. 저 뽑았어요. 신봤다. 딱 뽑아드려 갈게요. 저만 믿으세요, 오늘 진짜로. 아, 근데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뽑는 것이 아니고 첫눈을 맞은 다음에 뽑아야 됩니다. 제가 뽑은 이 무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것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죠. 금방 뽑은 토종무를 들고 따라간 곳에 작은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가 무슨 공장 같아요.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에요? 아, 이곳은요, 이 토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청정 지역인 무주에서 생산된 토종무를 좀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물은 토종무를 비롯해서 밀크시슬, 몰로키아, 도라지, 수수 이 5가지 성분을 추출한 추출액입니다. 그리고 토종무를 말려서 만든 가루에 통째로 들어간 사과와 도라지 발효액을 넣고 일정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면 토종무 잼이 완성되는데요. 토종무는 당도가 높아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토종무로 만든 잼은 과연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뭐 사과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당도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잼은 빵을 발라 먹는 게 그동안에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무설탕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잼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만든 토종무 잼에 이어 각종 약초와 토종무를 배합해서 만든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토종무차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중인데요. 그 결과 연 3천만 원대였던 매출액이 약 7천에서 8천만 원대로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토종무를 이용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예, 이 토종무를 연구해 보니까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그 먹거리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을 주민들,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재배도 많이 해서 그 많은 부분들이 이 토종물을 사랑해주고 이 토종물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5회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10개의 농가들이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겨루는 현장. 우수 사례들을 발굴, 홍보하고 또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2차 산업의 성장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 성공 스토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간식으로 영예, 매연사,
고생했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전남 구례의 친환경 농가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여기 밀밭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밀밭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밀밭이에요. 여기가 밀밭이라고요? 아니 네. 밀이 하나도 없는데요? 6월에 수확하고 지금은 파종하는 시기단께. 파종 작업이 한창인 밀밭.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밀인 거예요? 네, 밀이에요. 여러 종자들 중에서 구례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종자를 적용 시험을 통해 찾아낸 구례만의 밀이에요. 밀가루가 아닌 밀나다를 직접 본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은 구례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우리밀을 이용해 6차 산업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단 찾아오긴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던 그때.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족들과 테마파크 견학 왔어요. 생산지와 공장을 한 곳에 모아 견학과 체험이 가능하게 만든 테마파크형 산업단지인데요. 모든 생산 공방을 오픈형으로 운영, 가공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관, 휴양시설, 체험 공방 등 15가지의 문화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형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제 발걸음을 딱 멈춘 이곳.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른 모습을 보니 맛있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에요? 네, 저희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혹은 학교 단체에서도 와서 이렇게 체험 직접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농약 걱정 안 하고 만들고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피자 만들기 체험 시간. 저도 함께 도전해봤는데요. 맛있는 냄새. 술 냄새. 힘차게 밀어주셔서요. 하얀색 유산지가 안 보일 때까지 쭉쭉쭉쭉 반죽 풀어주세요. 매니저의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열심히 피자 만들기에 매진하는 사람들. 나만의 피자를 만들기 위해 소스도 듬뿍 발라주고요. 취향대로 다양한 토핑도 가득 얹어봅니다. 치즈 욕심, 고기 욕심. 푸짐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손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직접 먹어보고 뜯어본다는 즐거움입니다. 도우 반죽부터 토핑 재료, 치즈까지 모두 지역에서 직접 생산, 가공한 재료들인데요. 각각 직접 만드신 피자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볼 때가 됐네요.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설레는 이 순간. 고기 보이세요? 제가 욕심 부려서 넣은 이 고기 제가 먹겠습니다. 건강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올려 만든 나만의 피자.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잠시 본분을 잊은 채 먹고 또 먹고 순식간에 한 판 클리어. 제가 만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었습니다. 6차 산업전환 후 매출액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구례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웃음소리로 행복한 구례,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 그 성공 스토리 안에는 수많은 땀과 노력이 녹아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결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외식 메뉴 하면은 양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입량도 10년 사이에 7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양고기에 대한 모든 것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서는 핸드폰을 끄고 가족들과 소통하자라는 주제로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열린 도서관, 그리고 인형극은 물론 어른들을 위한 낭만 콘서트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행사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서울의 한 사무실 밀집 지역. 그중에서도 이른 시간부터 정신없는 이곳. 이거 하나 더. 명찰 챙겼어요? 짐을 싸고 나르고 바쁘다 바빠. 과연 이들의 정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콘서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좀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문화를 접하기 힘든 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행사. 우리에게 맡겨라. 문화로 소통의 길을 만들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경북 울진. 이번에 문화 행사가 열릴 곳인데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깊은 바다의 맛, 홍게로 유명한 울진.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울진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바다. 문화 행사를 준비하러 왔지만 울진에 왔으니 바다 구경은 필수겠죠? 이거 뷰포인트야? 빡빡한 빌딩 숲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힐링 타임. 오, 진짜 예뻐. 이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 하트 모양의 해변.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요즘 울진을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울진 너무 예뻐요. 예뻐요. 저 끝에 안 보이는 바다까지 제 마음이 풀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곳의 문화를 알려면 우선 제대로 느껴봐야겠죠? 온몸으로 울진을 느껴보는 이들. 울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그 힐링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너무너무 속이 풀려요. 네네. 울진군에 오면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데가 있어. 어딘데요? 일단 가자. 어딘데요? 어딘데요? 일단 가. 하트 해변에서 약 40분. 울진의 두 번째 문화 탐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울 원자력 홍보관. 고리, 영광, 월성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울진의 한울 원자력 발전소. 총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국내 전력 생산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데가 원전 발전소 중에서 여기 한울 원전에 와 있잖아. 제일 높네. 제일 높아요. 전력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네. 그치? 녹색 성장의 힘, 원자력. 원자로 모형을 직접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자력 홍보관은 5cm 정도만 부셔줘. 매년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울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꺼운 철판과 철근 콘크리트로 지진의 영향을 막아주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냥 좀 막연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저희 홍보관에 오셔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몸소 체험한 문화사절단.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건 방호벽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정말 두껍고 정교하게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원자력이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계속 증진되면은 자체적으로도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원자력이.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 본격적으로 울진 국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알았지? 네. 무대가 지금 되게 늦어지고 있는데 무대 쪽도 지금 속도를 좀 빨리 높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행 요원들 빨리 오면 저쪽 정리하고 그래야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화이팅! 울진이 주는 힐링을 맛보았으니 이제 보답할 시간. 문화체험이 쉽지 않은 울진 국민들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라. 비즈하고 그다음에 모래샌드. 저 안쪽에 있었던 거. 분실 안 되게 해야 된다. 준아.
지금 갖다 놓은 짐들이 분실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책도 읽을 수 있는 열린 도서관부터 만들기 체험, 인형극,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콘서트까지 울진 국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는 문화사절단. 그리고 팀의 살림꾼 서지훈 대리는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꼼꼼하게 준비물을 체크합니다. 행사장 전반적인 것 좀 걱정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행사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준비가 마무리됐는데요. 내일 있을 공연 무대까지 모두 준비 완료! 오늘 다 고생했고 가서 이제 씻고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파이팅! 준비는 끝났지만 이들의 울진 탐방은 끝나지 않았다.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온 문화사절단. 이들이 선택한 울진의 숨은 맛은 바로 꼼치. 몸이 부드럽고 무른 것이 특징이며 주로 탕의 재료로 이용하고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꼼치국을 기다리는데요. 오, 나왔다. 박수는 자동 발사. 엉덩이까지 들고 꼼치국을 영접하는데요. 사장님 이거 겨울에만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나옵니다. 아, 1년 내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꼼치살과 묵은지를 넣어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꼼치국. 눈볶음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울진의 특미 문어볶음까지. 쫀득하고 매콤한 문어볶음과 얼큰 부드러운 꼼치국의 완벽한 만남. 조금 생소한 울진의 맛. 과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맛있어. 저 비린 거 잘 못 먹는데 여기는 비리지도 않고 되게 맛있고 부드럽고. 아, 좀 내려오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국물 한 번에 싹 녹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내일 또 정신없이 뛰어야 하니까 든든히 먹어둬요. 더 기대되는 다음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울진의 문화 행사.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울진의 매력 속으로.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익숙하거나 혹은 생소하거나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도 다양한데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은 지금은 양고기 전성시대. 지글지글 매혹적인 자태 양고기의 기본 양꼬치부터 한 냄비 속 두 가지 맛. 찬바람 불면 딱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양고기 샤브샤브 버거. 육즙 짜르르 양고기의 꽃이라 불리는 양갈비까지 양고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양고기 전문점.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극강 비주얼 자랑하는 양고기의 시작은 양꼬치. 맵싼 양념 듬뿍 찍어 꼬치에서 하나 둘 쏙쏙 빼먹는 제비에 양손 빼먹기 신공까지.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데 스테이크처럼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양고기의 꽃 양갈비는 역시 뜯어야 제맛. 알싸하고 얼얼한 마라육수에 양고기의 각종 부위와 채소 등을 담가 먹는 중국식 샤브샤브 버거까지. 소고기 육질처럼 부드러운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처럼 담백한 면도 있고 육즙이 살아있고 찰지고 맛있어요. 한 입 먹고 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양고기의 인기 비결은? 어린 양을 냉장육으로 들어오는 고기를 사용하면 1차 좋은 거죠. 서울시 금천구. 양고기를 다양하게 취급한다는 식품회사를 찾았는데요. 호주에서 직접 들여온 양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해서 양고기 전문점이나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20에서 24kg의 어린 양만 수입합니다. 양고기는 지방 함유율 5%의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인데요. 저는 어깨살인데 사각으로 절단해서 꼬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기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양고기.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각갈비라고 하는데 냉장이기 때문에 이게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냉장 상태로 수입한 양고기는 바로 부위별로 손질해서 포장을 하는데요. 어떤 부위들이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숄더렉이 나오고 제비추리가 나오고 갈비살, 등심, 바베큐로 나옵니다. 어서와 양고기 특수 부위는 처음이지. 소고기부터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살치살부터 양고기 특유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등심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제비추리, 고급 양고기의 상징이란 숄더렉까지 다양한 특수 부위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이렇게 탄생하는데요. 짜잔! 신선하고 어린 양고기일수록 살결이 분홍빛이고 특유의 향이 적다고 합니다. 손질된 양고기는 용도에 따라 냉장, 냉동으로 구분해서 꼼꼼하게 진공 포장을 해주는데요. 집이나 캠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꼬치용은 보관과 요리가 편리한 냉동육이 인기.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로 즐기는 갈비, 등심 부위는 냉장육이 좋다는 사실. 양고기의 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양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리저리 배합하고 직접 요리도 해보면서 양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전 실장, 변 실장, 이리 오세요. 제가 새로 개발한 소스가 있는데요. 이게 직원들하고 한번 맛도 보고 한번 나눠보려고. 찍어 먹어봐.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직접 개발한 양념을 먹어보고 의견도 나누며 양고기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때? 네, 맛있어요. 앞으로 양고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좀 더 대중적인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양꼬치부터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등 탈색조 매력 갖춘 특수 부위까지 양고기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요,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각종 SNS에 첫눈 인증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첫눈이 오는데 교통사고율이 평소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16일 소방재난본부는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오는데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눈이 오면 들떠서 좀 주의를 못 기울이기 마련인데요. 다시 한번 이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영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영하 3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며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 살펴보면 전국 많은 지역이 매우 높음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방 매우 높음 지수 보이고 있고요. 강원 영서와 일부 호남 지방은 높음 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머리나 몸은 완전히 말리시는 게 좋겠고요. 마스크와 목도리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중서부는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와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서울 8도, 강릉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잠시 영상권으로 반짝 회복하겠는데요. 이번 주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 뒤로는 또 찬 공기가 밀려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요, 중부와 호남 지방도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참 따뜻하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입니다. 원치 않게 마음에 무거운 짐 가지고 있는 분들, 불편한 감정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런 짐들을 다 훌훌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1일 오늘의 굿모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st of